이번 강좌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설정은 제어판을 이용한 환경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제어판의 항목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어판이란 운영체제의 작업 환경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 환경을 설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자, 제어판을 실행하는 방법은요. 시작 메뉴 눌러서 제어판을 선택하는 방법과 자, 시작 메뉴를 눌러보시면 아래에 검색 상자에 제어판이라고 입력을 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는 시작 메뉴에 모든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에 가시면 실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이 실행에서 컨트롤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어판을 살펴보시면 자,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제어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제어판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범주별로 보고 계시는데, 이 범주를 자,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형태로 바꾸게 되면요. 자, 이렇게 모든 항목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눌러서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시험하고 관련된 내용들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개인 설정이라든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등 자주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어판 실행하는 방법 세 가지 정리하시고요. 시작 메뉴에서 검색 상자 또는 실행 상자의 컨트롤이라는 명령어를 직접 써서 제어판을 실행한 다음에 첫 번째로 살펴보실 것이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항목인데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없앨 때 그 프로그램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거나 딜리트를 눌러서 없애시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죠. 파일이나 폴더를 제거하실 때는 그렇게 없앨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 항목에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설치된 프로그램의 기능을 좀 더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예방할지, 해결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또 윈도우의 기본 기능을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글로만 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제어판에서 자,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요. 자,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를 눌러서 자, 이 항목에서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고 기능을 업데이트 해야 될 것인가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제거를 누르실 때는 필요 없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기능 사용 또는 사용 안함이라고 눌렀을 때 윈도우즈 7 버전을 설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이제 표시가 돼서 사용을 할 것인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제어판에 프로그램 및 기능하고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자, 지금 다시 제어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판을 지금 보실 때 이 항목은 범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작은 아이콘 형태로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큰 아이콘으로 놓고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화면을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서요. 자, 어쨌든 큰 아이콘이나 작은 아이콘 형태로 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개인 설정과 디스플레이라는 이 부분에선 이 부분도 참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개인 설정 항목을 누르시는 거나 같습니다. 자, 제어판에 보시게 되면 모든 제어판 항목 중에서 개인 설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 설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자, 왼쪽 아래 보시면 디스플레이로도 넘어갈 수가 있네요. 제어판의 디스플레이에서는 먼저 어떤 작업을 하나요? 화면에 표시된 내용들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 자,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 눌러보시면 이 모니터의 해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니터의 해상도의 숫자는 클수록 선명하다. 작을수록 선명도는 떨어지지만 아이콘의 크기는 크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듀얼 모니터라고 해서 이제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해 놓고 사용하실 때도 자, 여기에서 화면의 크기, 해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텍스트나 글자 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설정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자, 개인 설정 항목에서는 바탕화면의 아이콘 변경할 수 있어서 바탕화면에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아이콘이 컴퓨터, 휴지통, 네트워크 3개만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문서를 체크를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모든 아이콘을 다 지워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아이콘 요 3가지, 4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아이콘의 모양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계정사진 변경 등 개인 설정 항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의 시각효과 소리 변경이라고 해서요. 테마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윈도우즈 7 이라는 그 테마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조형물이라는 이 테마를 적용하게 되면 배경화면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요. 배경화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창 색깔, 소리, 화면 보기까지 모든 항목들을 하나의 테마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는 배경화면만큼은 다른 배경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바탕화면 배경 항목만 따로 별도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배경화면이 슬라이드로 선택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진이 변경되는 시간, 순서 등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색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등등 또는 윈도우를 켰을 때 껐을 때 등등의 소리를 선택하는 항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기는 작업을 하지 않는 동안 화면에 자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기를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분 동안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다. 자, 이런 개념의 화면 보기까지 개인 설정 항목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자, 지금 컴퓨터 시스템 제어판 중에서 개인 설정과 디스플레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과 선택할 수 없는 항목들을 정리하시는 거죠. 자, 개인 설정에서 테마 설정과 바탕화면 배경, 창색, 소리 변경, 화면 보기 등을 변경하실 수 있다라고 했고요. 디스플레이에서는 해상도와 텍스트 크기, 기타 항목들의 크기를 변경하실 수 있어서 이걸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배경화면 지금 테마가 변경되어 있잖아요. 자, 제어판에서 하실 때, 자,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자, 개인 설정 찾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개인 설정에서 기본 화면으로 돌아갈 때는요. 자, 윈도우 7을 선택을 하시면 바로 설정 버튼 누르지 않아도요.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항목들을 찾아볼게요. 시스템 관리라고 해서요. 이거는 제어판에 들어가지 않고도 컴퓨터 아이콘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상자로 들어가셔도 돼요. 자, 이런 상자가 되겠습니다. 제어판에 시스템이라는 항목이나 바탕화면 컴퓨터의 속성 창에 들어가시면 자, 윈도우 버전 보실 수 있고요. 자, 프로세서 CPU라든가 메모리, 그 다음에 운영체제 등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장치 관리자, 고급 시스템 설정 등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장치 관리자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하드웨어 장치들의 문제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느낌표가 나와 있는 부분은 무슨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근데 빨간색으로 X가 되어 있는 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치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 관리자,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보호, 고급 시스템 설정 등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보시면 좋은데요. 자, 이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가면은요, 시각 효과, 메모리, 가상 메모리 등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나오는데요. 체크되어 있는 건 설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를 윈도우즈를 사용하면서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절하는 항목이 바로 이 제어판의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접근성 센터라고 해서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컴퓨터를 보기 쉽게, 또는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 컴퓨터를 사용하기 쉽게 하는 설정. 그러니까 정상적인 작업이 아닌 신체가 부자유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하는데요. 자, 제어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성 센터로 들어왔는데요. 접근성 센터, 자, 여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어판 항목들을 들어가서 자, 접근성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돋보기 화면이 좀 작아서 잘 화면 해상도를 아무리 낮춰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돋보기나 또는 화상 키보드 마우스로 키보드를 누르기가 어렵다면 화상 키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대비는 이제 시력이 아주 약한 분들을 위한 설정 값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성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이런 내용, 소리로서 모니터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다 설명드리기보다는요, 여러분이 제어판 접근성 센터에 들어가셔서요. 자,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 사용, 이런 부분을 누르면 자, 화상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이크를 이용해서 음성으로 키보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말합니다. 자, 지금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접근성 센터의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연습을 하실 때 이제 한 번씩 눌러보시고 원상복귀를 좀 해주셔야 되니까요. 자, 눌러서 확인한 다음에는 다시 해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굳이 하나씩 실행하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용자 계정. 사용자 계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시스템을 종료할 때요, 전원을 끄지 않고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데, 그 안에 관리자 유형과 표준, 게스트 각각의 계정 권한이 있는데요. 관리자 유형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제어를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계정이 관리자 계정이고요. 표준 계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자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고 본인 작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계정이 표준 계정이고요. 게스트 계정은 손님 계정으로서 컴퓨터를 임시 사용하는 거라서 다른 사람 계정에는 접근 또는 암호로 보유된 파일이나 폴더에는 접근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계정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사용자 계정 변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에 지금 관리자 계정 하나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계정에 관한 내용을 변경, 즉 암호를 만든다든가 사진을 변경하실 수가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이 관리자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계정 관리를 눌러서 자, 게스트 계정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와 또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표준 사용자로 만들 것인지 관리자로 사용을 할 것인지 자, 이렇게 계정을 추가해서 작업을 하시는데요. 만들지는 말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준 계정 사용자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다른 사용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계정이고요. 관리자는 상관없이 모든 컴퓨터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이 관리자 계정이다. 그래서 세 가지 계정을 여러분이 사용자 계정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우리가 문서도 공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프린터도 공유할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공유 센터에서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공유 센터가 되겠는데요. 바탕화면의 네트워크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자,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항목을 찾아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금 잘 눌러주시가 네,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바탕화면의 네트워크에서 오른쪽 눌러서 바로 가기에 속성을 누르셔도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요즘은 유선이 아니라 이제 무선으로도 많이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이제 로컬 영역으로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항목들, 연결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로컬 영역에서 자, 속성 창을 들어가면은요. 자, 지금 TCP/IP라고 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규약이 나오는데요. 자, 그 프로토콜을 속성을 들여다보면 자, 요런 IP를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가정에서는 회사에서 주어지는 대로 IP가 수시로 바뀌는 자동으로 IP 주소를 받게 됩니다. 유동 IP라고 하죠. 이제 학교나 연구소 등에서는 이제 IP를 고정 IP를 사용해서 그 IP를 직접 입력해 주지만 보통 가정에서는 자동으로 IP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공유센터에서 하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네트워크에서는 클라이언트라든가 서비스 등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자,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네트워크 기본 정보 보기, 로컬 또는 무선 정보,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의 역할이 무엇인가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은데요. 클라이언트는 손님의 역할인데 이 네트워크 쪽에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시스템의 공유 파일과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는 파일과 프린터를 공유하고 자료를 백업하고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서비스로 정리할 수 있고요.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칙, 아까 보여드렸던 TCP, IP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주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입한 통신회사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IP 주소를 자동으로 받는데 학교나 등 여러 가지 회사, 다른 회사,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고정 IP를 사용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네트워크와 공유센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